안녕하세요, 춘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본격 개시를 앞두고 백악관이 20일 공개한 장문의 방어 논리 서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난데없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등장하는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 원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에서 하원이 탄핵 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권한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 압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입니다. 백악관은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 사실 대통령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중미 국가 등에 대한 원조 보류 및 중단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이 언급된 점입니다. 백악관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이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윗 보도도 주석으로 달렸습니다. 함께 거론된 사례는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우려로 1억 달러 군사 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이주자 방지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 삭감 중단 등입니다.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군사 원조 일시 중단 및 복원도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 원조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동북아 안정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으니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차 회의 직후인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변론 요지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탄핵 추진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주류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의 새 외교 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성공적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19일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대부분 충동적이며 모순적인 행동으로 뒤범벅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불릴 만한 내용은 관세나 제재와 같은 경제적 압박을 활용해 미국의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백악관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등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모두 달랐고 그 결과도 다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명백히 최대의 압박 전략을 구사했고 현재 결과는 분명히 최대의 실패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대량 파괴 무기를 생산하는 데다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탄두 실험을 벌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확실한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에는 임기 초보다 핵무기를 10여 기 더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비현실적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 지목됐습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가 단번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실수로는 국제적 공조에 따라 외교정책을 폈던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의 일방주의가 성공할 것으로 오산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물밑에서 각각 지원했고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이란 핵협상 폐기와 새로운 제재 부과에 반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오판이 경제 제재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여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경제적 번영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 독재자들의 유일 관심사는 그들의 생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시연TV였습니다.